네, 서울 집값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흔히 여름철은 부동산 비수기라고 하지만 올해 8월 서울 부동산 거래량과 집값은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요동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김준환, 진미윤 교수 두 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집값의 오름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름세가 강남권에서 좀 외곽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강남 마용성은 물론이고 노도강마저 거래량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들썩이게 된 원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 교수님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2021년 이제 10월을 피크로 해서 작년 이제 한 초까지 계속 집값이 떨어졌었어요. 예. 떨어졌는데 이제 이번 정부의 이제 공약이 집값 안정화였는데 이상하게 집값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했던 이제 규제들을 갑자기 다 단기간에 해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출 규제, 그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가 대출금을 이제 저리로 해주면서 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는 이제 가격이 좀 안정이 되고 좀 떨어지면서 안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규제를 단기간에 풀면서 시장에 혼선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갑자기 이상하다. 이러다가 또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단기간에 가격이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의 불안감을 정부가 조성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집값 이런 급등에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불안 심리에 불을 지폈다. 예. 네, 이런 분석을 해주셨고 진미윤 교수님은 좀 어떻습니까? 네, 김정희 교수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집값 상승 원인을 한 4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사실은 올해 1, 2월만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 신호는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3월, 4월부터 가격과 거래량이 늘면서 수요가 되살아나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요. 사실은 아직 지방시장은 굉장히 온도차가 많지 않습니까? 예. 왜 서울일까? 저는 우리가 큰 코로나 이후에 단기간에 집값이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서울 불패신하다. 저는 부동산 불패보다는 역시나 회복이 빠른 서울시장으로 다시 주목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재건축, 강남이 이제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청약이 나서면서 상당한 과열과 인기몰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여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다시 관심과 좀 또 어떻게 보자면 집이 없으신 분한테는 좀 조급함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사실은 가장 이제 시장이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은 사실 이제 실수요보다는 좀 투자 수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회복할 때 지금 그래도 한 2년 전보다는 낮은 수요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또 투자 수요가 좀 살아나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거래량 중에서 용산 같은 경우는 33%가 외지인이 구입한 사례입니다. 예. 근데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요인에는 이제 정부는 약간 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보금자리면 신생아론이라든지 아주 1, 2%의 금리로 상당한 양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정책 금융이 있기 나름인데 사실은 뭐 한 5조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전체 시장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매 심리에 동기부여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예. 이런 4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거래량이나 집값 정말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오를지 특히 올 3, 4분기는 어떻게 될지 조심스럽습니다만 한번 좀 예측을 해보고 싶거든요. 우리 김준환 교수님. 먼저 예측을 이런 해주시죠. 전망을 할 때 항상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래서 제가 살짝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좀 염탐을 하고 왔는데 대부분 보면 올해는 좀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지금 기준금리를
거의 이제 인하할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올해 이제 말 전에는 금리를 인하하면 뭐 우리나라 금리도 뭐 지금 대출 규제한다는 것과 또 금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좀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 말까지 뭐 정부가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제가 보기에 단 한 채도 공급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은 최소 올해 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 분위기 뭐 오를 것이다라는 분위기. 이건 이제 지방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오르는 지역들에 대한 분위기는 아마 이런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도 분명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무엇이 있을지 아까 우리 김준환 교수님께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지미은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건설업에서 이제 PF라든지 재원 조달의 이 메커니즘이 좀 막힌 좀 동맥경화 현상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게에 대한 구입 부담도 중요하지만 집을 짓는 사람들의 재원 조달의 이 상황이 결국은 이 집값 속도, 집 짓는 속도를 얼마나 더 빨리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속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뭐 금리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좀 전쟁, 저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나 여러 가지 우리가 대외 변수들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러면 전쟁이나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뭐냐? 흔히 전쟁, 뭐 지진, 재난 이러면 집값이 내려가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예요. 집값이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더 공급이 막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경험을 해봤지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집값을 끌어내리기보다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예. 또 그래서 더 좀 이렇게 또 주목하는 게 아닌가 싶고 상당히 좀 불안한 미래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2024년 8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심상치 않은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주택 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역효과를 걱정하는 시선마저 있는데요. 김대우 기자의 보도 보시고 다시 두 분과 계속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